올겨울 독감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독감 환자가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독감에 걸려서 다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백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독감 유행의 실태와 원인, 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양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독감 얘기하기 전에 미세먼지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한파가 물러난 자리를 미세먼지가 채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에 노출될 때 약이 될 수 있는 질병들,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보통 2.5 마이크로그램 미터 미만을 이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흡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부 기관지뿐만 아니라 폐에도 침착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 또 활성산소가 나오게 해서 염증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이제 미세먼지 자체의 물리적 영향도 있겠지만 또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독성 문질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통 미세먼지는 감기나 후두염, 뭐 폐렴이나 이런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특히나 천식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질환 등 이제 우리가 폐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호흡기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출이 되는 눈이나 피부에도 자극을 줘서 결막염이나 뭐 비염, 중이염, 피부염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이런 날은 사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고요. 그렇죠. 외출을 하신다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황사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마스크를 씀으로써 우리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는 좀 착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출하고 다녀오시면 손발을 꼭 깨끗이 닦는 게 좋겠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만질 때는 특히 개인위생을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물을 8잔 이상 많이 마시는 것도 이런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런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채나 채소 같은 섭취를 많이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감기 얘기, 독감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 그 교수님보다 아드님이 더 유명하잖아요. TV에 남편분하고 함께 나와서 참 정말 그 독창적인 일들을 많이 벌였던 승재군. 승재군 혹시 독감 안 걸렸나요? 독감은 아니고 이번에 감기를 되게 오래 앓았어요. 비염까지, 그러니까 부비동염까지 걸려서 오래 앓았고 덕분에 저도 같이 감염이 돼서 감기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좀. 근데 그 독감 백신 다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았는데도 그 독감은 아니지만 다른 감기에 걸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는 다르니까요. 지금 한 달 사이에 독감 환자가 갑자기 10배나 늘어났고 제 주변에도 이 독감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지? 독감 그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하는데 이 백신이 약간 유행 예측이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이제 단체 생활하는 학생들 그리고 젊은 성인들이 아무래도 예방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어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한 해에 A형이 유행할 때가 있고 B형이 유행할 때가 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막 한꺼번에 유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던데요. 올해는 왜 이런 걸까요? 사실 보통은 A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1월 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B형 감염이 보통 초봄까지 유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A형하고 B형이 같이 유행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지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A형 감염이 한 45.9%, B형이 54.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흔한 건 아니고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정확한 이유가 아직 밝혀져 있지
있지는 않지만 예. 아무래도 뭐 B형 감염이 좀 그 예측한 바이러스랑 좀 다른 게 유행을 하고 있던 것도 영향일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또 독감이 이렇게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 문제가 A형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 B형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면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교차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교차 면역은 없기 때문에 A형이 낫고 나서 B형 감염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A형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자나 그 구조, 단백질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A, B, C형으로 나뉘는데요. 예.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보통 A형하고 B형입니다. 예. 근데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헤마글루틴이나 뉴라미데이즈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건 N1, N2 그리고 H1, 2, 3이 이제 독감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B형은 좀 더 간단한데 B형은 최초 발생 지역에 따라서 빅토리아형이냐, 야마가타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B형 감염은 A형 감염에 비해서 비교적 증상이 좀 경미하고요. 그러니까 좀 덜 뭐 전신 증상이 좀 덜 나타나고 그다음에 좀 감기처럼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고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A형 그 독감이 훨씬 더 이제 호되게 몸살과 함께 앓게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기와 독감을 저희가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도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아니 감기면 다 감기지 독감은 왜 따로 구분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외래 환자를 볼 때 독감이 아니더라도 근데 독감 예방 접종 했는데 저 왜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기랑 독감은 원인 자체가 다른데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요. 감기는 사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걸리고 발생도 사실 사계절 내내 하지만 독감은 계절적으로 주로 이제 가을 후반부터 초봄까지 이제 유행을 하게 되겠고요. 감기는 증상이 보통 이제 상기도 감염, 콧물, 코막히, 인후통 같은 증상 정도만 있고 어린아이나 노인에서만 약간 발열이 더 동반이 되지만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다가 고열이나 몸살, 그다음 두통, 뭐 피로감 같은 이런 전신 증상을 좀 더 심하게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감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이 따로 있어서 이분들은 꼭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고 나라에서도 무료 접종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5세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의료인들은 꼭 이제 이런 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꼭 예방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사실 이런 분들만 꼭 맞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분들 중에서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영유아나 노인을 돌보는 분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셔야 이렇게 유행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그냥 안 맞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들한테 옮기지 않으려면 제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니, 그런데 아까 초반에 약간 말씀하셨지만 왜 WHO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 이제 장면 보통 예측하는 방법이 남반구랑 북반구가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 남반구에서 유행했던 남반구의 겨울철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토대로 올해 예측할 것을 사실 미리 봄에 이미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독감 예방 접종 예방 백신을 만들어내는데요. 올해 이제 예측했던 게 A형에서는 H1N1 그리고 H3N2 그리고 B형에서는 빅토리아였습니다. 근데 사실 B형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 빅토리아가 아니라 야마가타가 요즘 조금 더 유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삼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또 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3가, 4가 이거 나오네요.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을 백신을 맞추려고 갔었는데 병원에서 3가까지는 무료고 4가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거 맞춰도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맞췄는데 아니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4가를 맞춰서 그 야마가타형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3가 백신은 그 WHO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A형과 독감에 대해서 2가지, 그리고 B형은 야마가타나 빅토리아 중에서 하나만 들어있어요. 올해는 이제 빅토리아가 들어갔던 빅토리아가 건데. 유행한다니까 요거까지만 3가 안에 넣는 거죠. 4가는 사실 B형은 전부 다 커버하는 게 들어가는 게 4가인데요. 2가지 해서. 하지만 꼭
꼭 작가를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B형은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조금 더 경미하고요. 예. 그리고 두 가지 빅토리아랑 야마가타형 사이에서 약간 서로 면역을 해주는 교차 보호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비용 효과적으로 봤을 때 꼭 작가를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사가가 좀 더 싸게 해가지고 네.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네.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들어가는 돈이 많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좀 클 것 같고요. 예. 당연히 하나를 더 커버하는 백신을 만들려면 비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꼭 맞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 모든 사람을 놔주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좀 경미하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근데 주변에서요, 그 백신 맞아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뭐 백신을 갖다가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챙겨서 맞았는데 늘 독감 걸리더라. 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네. 뭐 면역력이 잘 안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백신을 맞아도 네. 독감에 걸리는 상황이 존재하는 건가요? 이제 독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예방접종이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에서 한 70에서 90%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영유아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노인들은 이 예방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독감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 독감이 걸리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으셨던 분들은 증상이 좀 더 경미하고 예. 그리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독감, 저도 외래에 와서 환자분들이 작년에 맞았는데 걸렸다, 올해는 안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백신을 맞고 독감에 걸린 것과 맞지 않고 독감에 걸리셨을 때는 그 증상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그럼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아들 손잡고 가서 사과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가를 맞았다고 예. 굳이 B형 중 야마가타 계열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과를 다시 추가 접종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예.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맞을 필요는 없고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지침을 더 잘 지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어린아이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노인분들 특히 이제 이런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독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폐렴이기 때문에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도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 이미 늦었어. 이미 유행하는데 나는 안 맞을. 이미 유행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맞으시면 아무래도 예방 효과를 이제 또 봄까지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이라도 이런 고위험 분들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맞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사가로 선택을 해서 맞으시고 그리고 좀 이미 맞았던 분들은 차라리 이제 폐렴에 대한 그런 백신이나 이런 쪽으로 맞으시는 게 좋지. 지금 상가 맞았는데 사가를 또 맞을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상가 독신을 맞으신 분들과 또 백신을 갖다가 좀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사실 독감을 1차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 할 수 있는 건 예방접종이 가장 강력한 예방 방법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손을 잘 닦아야 되는데 그냥 물에 흐르는 물에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꼭 비누를 이용해서 닦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 손으로 자꾸 눈, 코, 입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기침을 하실 때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기침 예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에티켓들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신종플루 유행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하셨었는데 또 많이 모르게 되셨나 봐요. 일단은 본인이 기침하고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기침할 때 손이 아니라 휴지나 손수건으로 막고 기침을 하시고 또 없다면 옷솜 손이 아니라 옷솜의 위쪽으로 입하고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손을 다 대고 기침을 했다면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도록 하는 게 주변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전염시키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부터 찾아라. 네. 대충 뭐 약 먹고 그냥 끙끙 앓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초기에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면 48시간 내에 독감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는 걸 예방하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야지 빨리 좀 회복을 하실 수가 있어서 독감 말씀드렸던 증상이 오한, 발열, 뭐 근육통 같은 이런 독감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독감에 걸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양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